자, 이제 주제를 장노년의 복지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의료 혜택, 건강 문제 아주 중요한데요.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가지고 장기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사실은 뭔가 치료가 필요한데 집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 돌봄 시스템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어르신들이 참 지금 한 940만 되고 내년 1천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빨리 늘고 있는데요. 가장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이 보게 되면 하나는 소득 보장이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있고 노세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가 생기고 그다음에 와상 상태가 되고 돌아가시는 그런 단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와상 상태는 이제 누워 계신 병원에 누워 계신 그런 거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께서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관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이 병원에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 갔다 오시게 되면 바로 집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회복기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 오시게 되면 의사들이 집으로 재택 치료 와서 방문 진료도 해주고 또 간호사가 방문 간호도 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다가 조금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인전 75세쯤 되시면 장기요양 대상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같은 65세긴 하지만 노세가 되게 되면 75세가 되시거든요. 그럼 그때쯤 돼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 받기가 근데 굉장히 어렵던데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 등급이 지금 5등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맨 끝에는 치매 같은 인지 등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전체 어르신의 한 10% 정도를 저희가 커버링을 하고 있는데요.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에 갈 수가 있고 3, 4,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이런 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요양을 시설 보호를 받으시고 아니면 집에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심하시게 되면 시설로 가시고 때로는 장기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노인 의료 요양 돌봄의 연계 체계 방안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저희가 발표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받으시면서 평생도록 잘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노후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혹시 외국에 무슨 모델이 있나요? 외국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지금 한 29.9% 정도의 고령화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010년도 그때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 내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18.4%, 19%가 안 돼 있거든요. 고령화가요. 거기는 우리보다도 지금 한 15년도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잘 가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제가 지난 12월 달에 가봤거든요. 한 군데 가보니까 어떤 병원이 있냐면 병원 이름이 집으로 가자 병원입니다. 병원 이름이 집으로 가자. 희망을 주는 병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기서 잘 회복기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셔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때로는 의사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간호사가 오기도 하고 이런 체계를 잘 하겠다는 거 해가지고 한번 취재해보고 싶은데. 병원 이름이 집으로 가자 병원입니다. 제가 한번 특파원한테 얘기해보겠습니다. 아주 도쿄도에 있는데요. 아주 저희가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제가 사실은 노인 소득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인의 어르신들의 일거리입니다. 일자리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은 젊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금년도에 58년 되신 분들이 사실은 노인으로 취업 가시게 돼 있는데 얼마나 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잘 일할 수 있는 거를 일단 고용시장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고용시장에서 이렇게 하기 힘든 것은 사실은 저희가 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88만 3천 개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103만 개를 해가지고 14만 개를 늘렸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를 노인임금 10% 정도 하게 돼 있고요. 그게 27년도까지 되게 되면 120만 기까지 쭉 늘려가지고 이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70%에 달하더라고요. 잘 보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입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그 정년 65세입니다. 65세죠, 예. 그리고 점차 민간은 70세로 지금 연장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점차 이 일을 오래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 높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사회활동 참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